결혼한 지 2년이 된 준호 씨는 이번 추석에도 혼자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아내 혜진 씨는 이번에도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준호 씨는 그 결정을 존중하려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첫해 결혼한 명절부터 혜진 씨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했고 그때부터 준호 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매년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가족 간의 갈등은 깊어졌고 올해도 어김없이 준호 씨는 홀로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고향집. 익숙한 집 앞 풍경이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음식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 냄새는 매년 어머니 명자 씨가 명절을 위해 준비하는 요리의 향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어머니 혼자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준호 씨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준호 씨는 어머니에게 인사하며 주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어머니 명자 씨는 아들 준호를 보자 반갑게 맞았지만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왔구나. 오느라 힘들었지? 얼른 씻고 와라. 저녁 준비 다 됐다. 준호 씨는 주방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도우려 했습니다. 엄마,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면 힘드실 텐데요. 그러나 명자 씨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도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냥 쉬어라. 그러나 준호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전을 뒤집으며 그동안 쌓여온 피로와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댁에 한 번도 안 오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니? 명자 씨는 준호 씨를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섭섭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내 혜진의 결정을 존중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실망과 섭섭함을 마주할 때마다 준호 씨는 스스로가 이 상황을 제대로 풀지 못한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다 오는데 왜 혜진이만 안 오는 거야? 명자 씨는 준호 씨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들 와서 얼굴도 보고 같이 음식도 만들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혜진이만 왜 안 오냐고. 준호 씨는 답답한 마음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혜진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시댁에서 고생하는 걸 보고 자라서 그래요. 그게 혜진이한테는 큰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 시댁에 오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나 명자 씨는 그 대답에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 근데 그걸 다 참고 오는 거잖아. 그게 명절이고 그게 가족이지. 왜 혜진이는 그걸 못 견디겠다고 하니? 명절 한번 시댁에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명자 씨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피로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며느리들이 명절에 오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목소리에 준호 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 혜진의 결정을 이해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상처를 마주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형과 형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형수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주방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명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해마다 형수는 명절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쁘다며 주방 일에는 손을 대지 않았고 올해도 어김없이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애들하고 좀 놀고 나중에 도울게요. 형수는 조심스럽게 말하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전을 뒤집던 손을 멈추고 형수를 향해 말했다. 너는 매번 명절마다 애들 핑계로 주방 일을 안 돕고 이렇게 앉아서 쉬기만 하니? 내가 혼자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하라는 거니? 명자 씨의 목소리는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피로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형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애들 돌보느라 힘들어요. 내일 아침에 차례 준비할 때 도울게요. 하지만 명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일도 온다고. 오늘 이만큼 일을 하는데 내일이면 뭐가 달라지겠니? 매년 너희들은 와서 쉬고 먹고 가지만 나는 이렇게 혼자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나도 이제 더는 못하겠어. 차라리 오지 마라. 순식간에 거실은 싸늘해졌습니다. 형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형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준호 씨는 남은 전을 뒤집으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는 준호 씨조차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엄마, 너무 힘드셨죠? 이제는 이러지 말고. 준호 씨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명자 씨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다 그만하자. 나도 더는 이렇게 못하겠다. 차라리 너희들 다 오지 마라. 그러면 나도 마음 편하고 너희도 나 신경 안 쓰고 지낼 수 있잖니?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어머니의 말에 준호 씨는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겪어왔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피로가 가득 묻어났습니다. 그저 명절이 오면 찾아오길 기대하던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례 준비는 여느 때처럼 진행되었지만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음식을 준비했고 형과 형수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차례가 끝난 후 형과 형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남겨진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마주하며 홀로 어머니와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고 준호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은 이제 더 이상 가족 간의 즐거운 화합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날로 변해버린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은 여전히 맛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지친 손길과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더 이상 어머니가 힘든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결심을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듯했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아도 명절을 혼자 보내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서운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명절은 늘 따뜻한 가족의 풍경과 함께 떠오르는 단어이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그리 따뜻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자식들이 오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어머니의 결심.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 아파하는 자식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씁쓸함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요즘 명절의 풍경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모임에서 벗어나 명절을 각자 보내거나 가족 간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부담, 장거리 이동의 피로,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등을 이유로 고향을 찾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통신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올해 추석에는 고향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길게 쉴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커서, 명절 노동이 걱정되어서 등이 그 이유로 꼽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명절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잔소리, 결혼과 취업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명절이 즐거운 시간이기보다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시간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부모 세대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함께 모이는 전통적인 명절 풍경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세대 간의 인식 차이와 기대 차이가 명절을 앞둔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명절 노동의 문제는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 명절은 몸과 마음 모두가 지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치우는 일까지 도맡으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과도한 노동을 견디는 것이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명절의 형태와 의미가 변화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명절은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지는 시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울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히 쉬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추석을 보내게 된 사람들에게 혹은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명절이 반드시 가족이 함께라는 공식에만 갇힐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명절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향을 찾는 대신 도시에서 쉬거나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명절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를 반영하듯 명절 대체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행이나 자기 개발, 새로운 취미를 통해 명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의 전통적인 의미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함께 모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혼자서 보내는 명절도 나쁘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휴식이, 또 누군가에게는 평소 하지 못했던 취미를 즐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몰아보며 휴식할 수도 있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가을의 풍경을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자기 개발에 집중하거나 요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명절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절 음식이 그리운 분들은 배달 음식을 통해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고, 명절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집에서 간단한 상차림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명절을 꼭 누구와 함께 보내지 않더라도 나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명절에 가족과의 관계가 부담스럽거나 갈등이 있다면 이번 추석을 통해 한 발짝 물러서서 관계를 다시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관계에 대한 고민은 명절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혼자서 천천히 생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추석을 보낼 때 그 시간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더 많은 여유를 주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취해보세요. 혼자 보내는 명절이 외로울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 추석을 혼자 보내게 되신 분들이라면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보세요. 혼자라는 사실이 외롭거나 쓸쓸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얻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보세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추석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든 그 시간은 우리에게 휴식과 여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이번 추석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그 시간을 잘 보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 시간을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고 느껴질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의미를 찾고 평온을 누리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풍요롭고 따뜻한 한가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여유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이번 추석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든 누구와 있든지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우리는 흔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올릴 때 어릴 때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많이 떠올립니다. 어릴 때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자녀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떼를 쓰고 울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녀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곤 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랑을 주어도 자녀마다 부모와의 관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와는 매우 친밀한 반면 다른 자녀와는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가장 깊고 본질적인 인간관계 중 하나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면서 특히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녀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려 할 때 부모는 그 결정에 대해 참견하고 싶은 순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문과나 이과를 선택할 때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등에 대해서 부모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뜻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자녀는 반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의 뜻에 따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울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친밀감과 자유를 함께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문제와 싸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친밀감을 유지하며 자유를 줄 때 자녀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면 자녀는 부모와 싸우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부모가 자녀를 자유롭게 해주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 때 자녀는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감이 중요해집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더라도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육체적, 유기적, 영적인 관계입니다. 조금 멀어졌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다가가고 자녀를 이해하며 자유를 줄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친밀감을 주고 자유를 주어 자녀가 세상과 멋진 싸움을 할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을 마치고 자유로운 삶을 즐기리라 다짐한 부모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 대입 취직, 결혼 과정을 모두 끝내면 막상 외로움과 허망함에 고통받는 중년이 있습니다. 바로 빈둥지 증후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로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들의 품으로부터 떠나보낼 때 느끼는 심적 상실감, 외로움을 느끼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데 여성이 주 양육자인 경우가 많고 폐경으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른 사별이나 이혼 등에 따라서 가족이 해체가 되고 자녀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된 부모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자녀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가정의 형성.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새로운 가정이 형성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자녀가 결혼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새로운 가정의 가장이 되거나 일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첫 번째 책임은 이제 자신들의 배우자와 새롭게 만들어진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을 축복하며 자녀가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자녀의 주요 관심과 에너지는 이제 그들의 배우자와 가정을 향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의 새로운 가정에 불필요한 간섭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립성과 자율성의 존중.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책임을 집니다. 이 독립성은 자녀가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고 배우자와 함께 삶을 꾸려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제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신뢰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부간의 유대감 형성.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이 관계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삶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모의 개입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부부간의 유대감이 약화될 수 있고 자녀는 배우자와 부모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의 안정성과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모와 자녀의 새로운 역할 인식.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 새로운 역할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는 이제 자녀의 삶에서 이전처럼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조언을 주는 역할로 변해야 합니다. 자녀 역시 부모가 아닌 배우자와 함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면 자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불필요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한 이후 부모는 자녀의 삶에서 조금 물러나 그들의 새로운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자녀의 행복과 결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결혼한 자녀의 행복은 그들이 자신만의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는 데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면 이는 오히려 자녀의 결혼 생활에 긴장감을 초래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모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결혼 생활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섯 번째,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유지. 부모가 결혼한 자녀를 이제 남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독립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자녀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결혼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더욱 성숙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세대 간 갈등을 예방. 결혼한 자녀를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이러한 갈등은 줄어들고 자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혼한 자녀를 이제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가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신만의 결혼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서 물러서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조언을 주되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행복과 결혼 생활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었다면 이제 부모는 자녀의 인격과 결정을 존중하며 그들의 삶을 지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밀감과 자유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자녀가 세상과 멋진 한판 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유명한 명사는 초청 강연에서 행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다가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됩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한바탕 웃으며 맞아. 여행은 가슴이 떨리고 힘이 있을 때 가야지. 다리 떨리고 힘 없으면 여행도 못 가는 거야. 라며 맞장구를 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은 좋은데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하고 결혼도 시켜야 하고 해줄 게 많으니 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나중에 시집, 장가 다 보내고 그때나 갈랍니다. 하지만 나중은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허망한 약속이 바로 나중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으면 바로 지금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영어로 present는 현재라는 뜻인데 선물이라는 뜻도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은 그 자체가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암 환자들이 의사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60살부터는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살려고 평생 아무 데도 다니지 않고 악착같이 일만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에 걸려서 꼼짝도 할 수가 없네요. 차라리 젊었을 때 틈나는 대로 여행도 다닐 걸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갈비가 먹고 싶네. 그래도 내가 평생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키운 아들, 딸이 셋이나 있으니 큰아들이 사주려나 둘째 아들이 사주려나 아니면 막내딸이 사주려나 그렇게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하염없이 자식들을 기다리는 분이 계셨는데 어떤가요? 정말 답답한 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어느 자식이 일하다 말고 우리 엄마가 지금 갈비를 먹고 싶어 하네. 당장 달려가서 사드려야지 하는 아들, 딸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자기 뱃속에서 나왔어도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하는 자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갈비가 먹고 싶은 심정은 오직 자기 자신만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갈비를 누가 사줘야 하나요? 내가 달려가 사 먹으면 됩니다. 누구 돈으로 사 먹나요? 당연히 자기 지갑에서 나온 돈으로 사 먹어야 합니다. 결국 나한테 끝까지 잘해줄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명심하여야 할 것은
나의 행복을 자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와 효도하면 행복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신의 삶을 껴안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식들은 자라면서 온갖 재롱을 피우고 순간순간 예쁜 모습을 보일 때 이미 효도를 다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가만히 앉아서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정신 상태부터 바꿔야만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사 먹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행복한 일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나중에 라는 말은 지구 밖으로 멀리 던져버리고 지금 당장 실천하고 행동하여 행복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